BCGI 성경대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 목사입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와 함께하는 가교 토크, 가정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성경과 우리 현실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토크 영상인데요. 오늘 7번째 영상에는 우리 최 목사님의 저서 가장 오래된 세교회 제 8장입니다. 챕터 8의 누룩처럼 부풀어오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께서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한 가정교회가 미주 지역과 또 한국 이제 교회로 넘어오면서 지난 25년 이제 이상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 많은 교회가 마치 진짜 누룩처럼 이렇게 점점 더 확산해 돼가는 모습을 이제 목사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것도 한 4, 5년 전 얘기니까 좀 더 최근 거 이렇게 섞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가정교회 그런 성장의 역사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자세한 가정교회 성장 역사에 관해서는 제가 가정교회가 20년 차 됐을 때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예, 나왔죠. 예. 이제 거기서는 그냥 20년사를 쓴다기보다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한 조그만 도시,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에서 늦게 목사가 돼서 알려지지도 않은 목사로 시작된 가정교회가 선교지까지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주인공은 이제 하나님이었고 주제는 확산이었습니다. 확산.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세미나를 한다, 가정교회를 전파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휴스턴 서울교회를 한번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보자 되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세미나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은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뭐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가 전파가 됐고 또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하는 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뭔가 이게 퍼져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누룩과 같다 천국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가졌던 이런 생각 중에 하나가 잠깐만 광곤이 뭐 이렇게 법석 떠올지 말고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오니까 세미나를 해서 한참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어느 마을에든지 이렇게 가보면 건강한 교회가 있는데 보면 가정교회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게 된 데는 뭐든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역풍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좀 튀면은 이단 뭐 이런 소리도 듣고요. 그래서 제가 교재는 출판된 교재를 쓴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오해할 소리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런 거. 잘 알려진 책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뭐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이거는 뭐 이제 500회를 넘기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교회 세미나를 이제 말씀드린 것을 아주 고원장에서 하는데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수 집사 장이 플랜카드를 만드는데 제1회 목회자 초청 가족교회 세미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회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1회를 하면 2회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없어서. 예. 그런데 34명인가 왔어요. 처음에요. 예.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1년에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우리는 알겠는데 평신도가 설득이 안 되는데 평신도를 위한 그것도 해주라 이래서 근데 아시지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는 5박 6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민박을 제공하면서 하는 건데 지내놓고 나서 소명을 발견한다 하는 건데
이것도 민박을 하는 것도 왜 시작이 됐냐 하면은 정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려진 목사도 아니고 휴스턴 서울교회가 알려진 교회도 아닌데 누가 오겠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옛날에 세미나 주최하는 교회는 보통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 가서 오면은 네. 배우는 것도 있지만 기가 죽어요. 맞아. 난 안 그래요.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2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되고 네. 50명 되는 교회가 100명 되고 네. 은퇴할 때까지 네. 순전히 불신자 전도로 네. 가치가 있겠다. 네, 네. 이래서 지금 엄둘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 올 텐데 미국에서 오려면 비행기 값이 들어야 되니까 그 오시면은 등록금을 받아갖고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네. 교재를 받자마자 네. 들어있으니까. 근데 등록금을 돌려드리니까 운영비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집을 네. 숙식을 제공하고서 합시다. 이래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이게 다 하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예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이렇게 그런 배려를 돌려드렸는데 이게 성김의 리더십에 굉장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집에서 모시고서 이걸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존해요. 그렇죠. 보고 배운 게. 보고 배우는 시스템.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정보는 다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이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5박 6일이고 네. 평신도 세미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2박 3일 금토일 하면 될 텐데 네. 내가 2번을 5박 6일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고 또 한 번 하자는 것이 어려워서 정말 호텔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교회가 잘하길래 당신 우리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1년에 한 번 해라. 그럼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한 번, 평신도 세미나 한 번 하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평신도 세미나가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써주셔갖고 네. 그냥 이분 얘기입니다. 이 가정교회 이 책을 우연히 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날 읽고서 수요일날인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네. 와갖고는 서울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휴스턴 공항에 떨어져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불러갖고 한국 식당을 데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식당에 데려가서 서울교회가 여기 있냐? 그 식당에서 연락을 해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 모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정교회 배우러 왔다는 거야. 어딨냐? 식당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교인 집에서 머물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울었어요. 자기는 제자 키우려고 몇십 년을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국의 가정교회 전파하는데 네.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와서 네. 합동층 목사님이시라 이제 좀 발이 넓은 분인데 네. 그 다음에 마침 그 교회 교인 하나가 여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대거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미국까지 좀 오기 힘드니까 한국에서 좀 세미나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거절을 했죠. 호텔이나 교회에서 강의만 하고 보내면은 딴 거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래서 5박 6일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생길 때까지 안 하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네. 지금은 뭐 미국과 비교할 수 정도로 좀 활발하게 네. 평신도 세미나가 이제 500회가 넘고 목회 세미나도 거의 한 200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교 전략은 뭔가 하면은 제가 선교사님 이렇게 모아놓고 가정교회에 관한 책도 나눠주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 좋다고 그러고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거점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거점 교회. 예. 그래서 어떤 지역에 한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도와서 이분이 현지들 목회자를 데리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점 교회를 만드는 걸로 했고, 이제 한 선교사님은 와갖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가정교회가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뭐 매일 모이고 밥 먹고 하는 게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힘들다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정교회가 목회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야 된다. 이게 이분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모잠비크에 있는 정명섭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거기서도 가정교회를 해서 이제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거든요. 그게 선교지에서의 최초는 일본의 조남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일본이었고요. 뭐 이분도 스토리가 많죠. 아시지만은 일본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작고 한 뭐 평균 34명인가 뭐 이러고 통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도의 개념은 애들 커서 세례 주는 게 다인데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를 도입을 하셔갖고 뭐 그게 지금 한 4,500만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년 뭐 30-40명씩 세례 주고요. 이제 이분이 아마 제일 먼저 정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점 교회가 있는 것이 이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남미, 또 남아공, 또 그 다음에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것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주민호 선교사님. 거기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뿐만 아니라 평신도 세미나 컨퍼런스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또 선교율이 높아갖고 그 지역에 가정교회를 전파하는데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휴스턴에서 시작한 것이 제 저서가 지금 한 10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외 교포가 있는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이제 가정교회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죠. 근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완전히 현지인 선교. 선교. 원주민 선교지에 대해서도 가정교회는 워킹한다. 이건 이제 통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제 미주에는 지금 미주 한인교회 중심이지만 또 미국인들 교회, 미국 교회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제 같은 기간에 저희 교회는 이제 영어 회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말을 쓰지만 그건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2세 교회라기보다는 다민족 교회고 우리는 언어로 분류를 합니다. NLF라고 해서 New Life Fellowship. 그래서 이제 개념은 휴스턴 서울교회는 하나지만 언어에 따라서 두 개 회중이 있다.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한어 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영어 회중. 그래서 둘 쪽에서 큰 쪽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헌법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한 500명 모이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영어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5박 6일 숙식을 제공하고 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 이런 데는 좀 말하기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이 좀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데는 영어권이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열심히 배워서 잘 정착을 하는데 같은 절실함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미주 한인교회 영어 회중들이 좀 하고요. 이렇게 미국 워낙 그 영어 교회는 좀 이렇게 파급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땐 뭐 마지막 또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사실은 어제 만난 우리 박정환 목사님이 이제 대만을 자주 가시는데 대만에서도 그 장 목사님 그 교회 대만 사람이 또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또 거점교회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점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들은 있지만 거점교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좀 있죠. 목사님.
5박 6일 또 이렇게 간증거리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대만에서도 이제 그 교회가 장 목사님 하는 거점 교회가 돼서 이제 대만 목사님들을 상대로 그걸 하면 어떨까 싶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가족에는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가족이 하시는 목사님이 지역별로 모여서 지역 모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모임. 네. 그러다 이제 또 지역 모임이 좀 많아지니까 분가해서 생기는 건데 분가해 놓은 지역 목자들이 또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석 달에 한 번 초원 모임이라고 갖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초원 모임. 예,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선교 전략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정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잘하면은 지원을 해서 네. 거점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초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 네. 정말 성경적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고 사역에 대한 열매도 있고 또 뭐 사소한 것 같지만은 현지인 말이 익숙해서 현지인 말로 통역 사용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분.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는데 지금 초원에서 후원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아시지만은 가정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각 목장마다 선교사를 하나씩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목장 이름도 선교제 네, 이름을 네, 붙이고 네. 물론 이제 교회 사이즈가 작으니까 기도 후원이지만 선교 헌금 보내면은 휴선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을 해주죠. 네, 매칭이요. 한 달에 네. 5만 원 보내면 5만 원 더해서 네, 10만 원 네, 보내주고 10만 원 보내면 20만 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교회가 교회고 선교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원에서 거점 교회를 돕기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역에 속한 교회가 다 한 목장씩만 도와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원 단위에서 이제 이분들이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세미나도 보내고 또 뭐 연수도 보내고 컨퍼런스도 보내고 이런 거 좀 도와주고 또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원에서 힘을 모아서 네. 휴선 서울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듯이 그냥 선교와 더불어서 가정교회 목자 목녀 훈련이라든가 이걸 연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인데 첫 번째 방글라데시 초원 후원 선교사가 작정이 됐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필리핀에 지금 거점 교회를 잘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어서 네. 그분이 또 한 지역 초원에서 후원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곳곳에 참 주님 꿈꾸셨던 이런 신약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선교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못 깨닫는 것이 신약교회가 선교교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전통적인 또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세워진 이 교회론이나 이걸 갖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신약교회가 선교교회에 하는 것만 딱 찰 것 같으면 그 교회를 할 텐데 그거를 그래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도 이렇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네. 왜 그렇게 주저하냐 이제 이러면은 뭐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것도 좀 어렵지만은 가정교회는 급성장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또 자기를 남을 섬기는 리더십이니까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쉽지는 않은 거고요. 예. 선교주에서는 열매를 금방 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건물 짓고. 근데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집중하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저는 열매 없이 몇 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데 점점 선교가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선교사님도 또 가정교회가 신약교회고 신약교회가 선교교회다는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네. 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가정교회가 성경적 신약교회가 된다는 면은 작은 누룩 같은 가정에서의 그 몇 명 안 되는 모임이지만 세계를 바라보고
또 목장마다 선교지 이름을 붙여서 예, 모일 예.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전교회적인 그러한 이상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요새 뭐 로컬과 글로벌 합해서 글로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목장교회 말로 글로컬 처치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